부산 동래 시장과 인접한 수안역 사거리. 과거 이곳은 동래성 남문으로 해자가 있던 곳이죠. 지난 2006년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 갑옷을 비롯한 많은 무기와 생활용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바로 120여 구의 유골. (400여 년) 전의 동래성 전투, 임진왜란의 흔적이었습니다. 보통 임진왜란이 한국에서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 일어났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더욱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가를 가장 잘 또 처절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예는 아마 동래읍성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동래성. 지금은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래성은 임진왜란 후 동래 부사 정원섭에 의해 중축된 석성을 바탕으로 재건됐습니다. 그에 비해 임난전의 동래성은 둘레 1.4km의 작은 읍성에 불과했습니다. 성벽 길이 1,400m, 작은 규모의 이곳에서 임진왜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 이쪽에 제 뒤쪽으로 보이는 성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1731년에 만들어진 성인데, 그때 성은 둘레가 약 한 3.8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이었고, 그에 비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성은 지금 동래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반경 200m 해서 둘레가 약 한 1.4km 정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421년 전 고요했던 부산포 앞바다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700여 척의 외선들이 대마도를 떠나 부산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8,000의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곧장 부산진성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그 7년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부산진성의 병력은 1000여 명, 그 18배에 달하는 일본군이 성을 포위합니다. 격렬한 저항을 하던 부산진성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내세운 일본군에 그만 2시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삽시간에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의 발길은 이제 동래성으로 향합니다. 한편 일본군의 침입을 전해들은 각 군현의 장수들은 동래성으로 모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일본군 병력을 눈으로 확인한 수영 좌수사 박홍은 이미 진을 버리고 도망가고 난 뒤였습니다. 경상 자수사 영감은 어찌 이리 늦습니까? 좌수사 박홍은 성과 판옥선을 버리고 이미 도망갔다 하오. 수군의 수장이란 자가 36개 주랭랑이나 싸우지도 않고 도망간 수군 대장의 소식. 그때 경상좌도 육군 총대장 이각이 계책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난 소산역에 매복해 있다가 적들의 뒤를 치겠소.
영감, 소산역은 15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 성에선 꽤 거리가 먼데 누가 그걸 모르오? 다 내 머릿속에 작전이 그려져 있소이다. 밀양부사는 날 따르고 울상군수는 동네 성에 남아 송부사의 명을 따르시게. 자, 가세. 이각은 적의 뒤를 치는 협공 작전을 위해 동래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작전을 위해 동래성을 나온 것일까요? 이각의 행보는 충렬사에 보관된 한 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충렬사지. 견적 심성. 적이 힘이 많은 걸 보고 요여 사수, 더불어 사수할 걸 요구했다. 하나 각 부종 이각이 듣지 않고 도거 마침내 도망하였다. 일본군이 몰려오던 그때 경상좌도 육군 총대장 이각은 사실상 도망을 간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각은 이제 우선 선발대를 바깥으로 내보내 가지고 일본군과 이제 싸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이제 선발대가 가 보니까 2만 명이 되니까 부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령관 이각은 이제 성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자신의 말은 이제 성 바깥에서 이제 같이 이제 협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언지를 주었지만 사실상 이제 동네 읍성이 공격받을 때 이각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동래 시장 입구, 이곳엔 일본군이 진을 쳤던 동래성 남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동네 부민들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마침내 동래성을 둘러싼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동래부 병사와 양민들은 18,000의 일본군에 맞섭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와! 쏘아라! 하지만 조청이라는 신무기에 이들의 항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을 포위한 일본군은 동래성의 동문을 공격하자 성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밀듯이 난입하는 일본군 앞에 병사와 주민들은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피가 흐르는 모든 것에는 이들의 잔혹한 칼날이 닿았습니다. 사람과 가축할 것 없이 동래성의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일본군과 함께 조선에 왔던 포르투갈 선교사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동래성 전투에서 사망한 조선인 전사자는 약 5,000명. 이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15세기 기록이었던 경상도 지리지에 보게 되면 당시 오늘날 부산에 속하는 동래현과 동평현에 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3,043명으로 나옵니다. 이 3,043명은 당시 국가의 부역을 지는, 그러니까 양인 신분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노비들을 더하면 15세기 후반이나 16세기 정도에는 한 7,000명 내지 8,000명의 사람이 부산에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동래부 전투에서 5,000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부산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래성 북동쪽의 이 고갯길은 당시 일본군을 피해 도망갔던 백성들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가 되었다 해서 이름 붙여진 인생문. 이것은 421년 전의 비극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었던 곳. 이곳이 바로 그 인생문입니다. 당시 죽음을 피해서 저 고개를 넘어갔을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침입자의 총칼에 쓰러져간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얘기를 끌어안고 죽어갔을까요? 일본군의 위력에 동래성을 버렸던 수장들. 하지만 모두가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산 충렬사엔 송상현 부사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래성을 지켰던 조용규 군수의 의열비가 있습니다. (1964년에) 정부에서 농공 행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조영기 군수님은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빠지고 농공 행상이 그거는 왜냐하면은 막 그때 후손도 다 막 멸멸돼 버리고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세기가 지난 1667년에 고향 그 장성 묘암 그 서원이라고 했어요. 묘암 서원에 거기에다가 지방민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모셨어요. 동래성의 위기에 한달음에 달려갔던 양산 군수 조영규. 그는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고자 다시 양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을 고합니다.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 문안 인사이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가겠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피난 갈 준비나 하거라. 아비를 전장을 보내고 어찌 아들이 도망을 갑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될 말이다. 너마저 전쟁터에 나간다면 가족은 누가 돌보느냐? 이제 우리 집안은 네가 지켜야 할 것이다. 동래성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어서 네 애미와 할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피신해 있거라. 정로야, 부디 건강하거라. 아버지, 이렇게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조영규는 그렇게 동래성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그의 아들 조정로는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고자 동래성에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최후를 맞이한 자리 송공단. 송공단은 송상현 부사를 비롯해서 양산 군수 조용규 그리고 동래성 전투 희생자 16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함께 싸워야만 했던 동래성 전투.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그 김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남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임난 당시 동래성에서 돌아가셨던 일반 민간인 중에서 이름이 전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녀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녀는 충렬 사진이나 이런 기록들에 보면은 그때 당시 민간인들 사이에 그 무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와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와를 걷어주는,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던져서 무기 삼아 사용하는데 했던 두 분의 의녀입니다. 동네 부민 김상과 이름 없는 두 여인의 항전의 순간은 동래부 순절도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의 칼과 조총에 맞서 기와장을 던져서라도 싸워야 했던 동래성 전투. 그리고 동래부 순절도엔 또 다른 여인의 마지막 순간도 남아 있습니다. 기생 금섬. 그녀는 송부사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동래성으로 숨어듭니다. 오라, 조선진 너 언나다. 지금 가와 있잖아 이거. 이 온나다 줘. 쏘다. 외놈들 따위가 어디서 감히 더러운 손을 대느냐? 뭐? 더러워? 이년이! 그 더러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지. 그냥 날 죽여라. 이놈들 낯짝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역겨워 견딜 수가 없구나. 신의! 여인의 몸으로 일본군에 붙잡힌 금섬. 그녀는 3일 동안 일본군의 만행을 꾸짖었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충렬사진은 전합니다. 400여 년 후 글로 전해져 오던 동래성의 죽음이 수안역 발굴 현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0여 구의 유골이 발굴됐지만 온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단 한 구도 없었습니다. 당시 동아대 연구팀에 의해 밝혀진 유골의 마지막 순간은 더욱 참혹합니다. 이 사람 같은 얼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두개골입니다. 한 20대 정도 되는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칼에 의해서 이렇게 두개골 앞면이 완전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군의 차가운 칼날은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의 머리 위로 꽂혔습니다. 여기 견갑골이 두 쪽이 있습니다만, 즉 사람의 이 어깨뼈 뒷부분에 해당하는 모습이죠. 등 뒤에 있는 뼈입니다만, 이 어깨뼈 역시 예리한 칼날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부분이지만 앞에 거와 달리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본군은 도망가는 백성들까지 뒤쫓아 그 등에 칼을 내리친 것입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시의 그 총이라고 생각하는 조총에 의해서 두개골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표면 주위에 이렇게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5살 정도 됐을 아이의 머리에 난 총구멍. 일본군은 아이의 뒷머리에 총을 쏘았고 그 총알은 아이의 이마를 관통했습니다. 앞부분을 와서 관통해서 뒤로 간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들어온 총알이 앞부분을 관통해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5살 어린아이가 일본군에게 어떤 위협이 됐길래 이런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하나하나의 아픔을 간직한 400여 년 전의 유골은 당시 동래성에 참혹했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바로 첫 왜구들이 첫 전쟁 한반도에 건너와서 첫 전쟁을 일으켰던 곳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전쟁의 그 위세와 또는 그들의 잔혹성을 갖다가 조선 반도에 널리 알려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성읍성 전투에서 동네 성민들을 잔악하게 죽음이라 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이런 호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반도 전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군인들을 보면 저항하기보다는 도망가고 피난하는 게 더 올 것이다 이런 전시 효과를 노리고 특히 동네 읍성 전투에서는 잔악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나절 만에 끝이 난 동래성 전투. 이것은 본격적인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무수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421년 전 동래성은 잔혹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